안녕하세요. 목요일 6, 7교시 자유학년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권유지이고 3학년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은 알쓸신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알쓸신인은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알고 나면 쓸데많은 신기한 인권 이야기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글자를 쓸 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으로 글자색을 표현해 봤습니다. 무지개색은 인권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다양한 색이 무지개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인권 역시 취향이나 개성, 조건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받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 수업은 약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8주 동안 다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인권선언문의 세부 조항과 인권선언문 작성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선언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고 어떤 조항들에 위배되는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겪었던 혹은 목격했던 인권 침해의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실제 세계인권선언문에 비추어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넷째, 노동권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학생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스스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겠죠? 혹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보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언젠가는 나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되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권에 대한 수업은 알쓸신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인권에 관련한 영화를 시청하면서 인권선언문 조항에 위배되는 영화 속 사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영화 속의 인물들, 즉 인권 침해를 당한 인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직접 변론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계인권선언문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만들어졌고 62년 유엔을 통해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 48년에 만들어졌고 62년에 공식 발표가 되었는지 그 배경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문의 각 조항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두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격 수업의 한계상 30개의 조항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개의 조항만, 중요한 몇 개의 조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세계인권선언문의 전제가 되는 제1조, 2조입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두 조항은 인간이 갖는 구체적인 권리들의 앞선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3조부터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나열되어 있고 1조와 2조는 우리들이 왜 그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조와 2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부터는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므로 모든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권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조와 제23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지위와 나이, 성별,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비판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혹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23조는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정이 나빠져서 직업을 잃게 되었다면 이것을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실업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대졸자인가 고졸자인가와 무관하게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무척이나 상식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23조에 대한 부분은 이후 노동권을 수업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와 제28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4조는 휴식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노동 혹은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혹독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근 택배기사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과로사로 숨졌다는 기사들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만약 이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인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음 제28조의 조항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27조까지 구체적인 권리를 나열하고 있으며 28조에 와서는 반드시 모든 사회는
1조에서 27조까지의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1조에서 27조까지 나열된 구체적인 권리들을 모든 인간은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29조와 마지막 30조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1조에서 27조까지, 넓게 보면 28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제29조와 제30조는 내가 인간으로서 짊어진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0조는 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권리를 무한히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봤던 19조 의사표현에 관한 권리를 적용해 생각해 보자면 나는 어떤 의견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견이 루머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근거 없는 비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기보다는 제5조 비인도적인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 조항을 통해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등교를 하면 세계인권선언문 30개 조항을 프린트한 자료를 배부를 하고 다시 한 조항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